여야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기세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오늘 일본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3조 원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에 대응해서 군 당국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법에 이어서 미디어법 논란으로 꼬인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협상 재개의 신호탄을 기대했지만 여야 간 꽉 막힌 물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회담 제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4자 회담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제안했던 미디어 관련법, 언론낙법을 협상하기 위한 양당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받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미디어법 처리를 전제로 둬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이는 시간을 끌자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기에 가까운 위장 전술이라고 발끈하면서도 4자 회담 제안 수용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4자 회담 개최 여부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직법 문제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막힌 전국을 풀 협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사쇄신과 조계 전당대회 건의 등을 담은 국정 운영과 당 쇄신 방안을 확정해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쇄신특위 원희룡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공동 책임을 지는 동시에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정과 당 운영을 동반 쇄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운영 쇄신 방안으로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인사쇄신과 국민통합형 총리 기용,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자 반출이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물자 반출 계획을 승인하면서 남포시 한 병원 지붕 공사를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자재가 어제 배에 실려서 북쪽으로 출발했다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또 내일은 평양의 어린이 콩 우유 공장에 쓰일 원료와 변압기, 평남 대안군 한 병원의 개보수 자재 등 모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자재가 북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20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오는 201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전략 무기로 대외 판매가 엄격히 제한돼 왔지만 지난 5월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에서 판매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글로벌 호크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서 북한 전략시설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 씨가 오늘 일본에서 압송돼서 한동안 중단됐던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최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압송됐습니다. 분당경찰서가 미리 설치한 포토라인 주변에는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지만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는 강요하신 건 맞습니까?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거쳐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 20분쯤 1층 진술 녹화실로 이동한 김 씨는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간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강요와 협박, 폭행, 강제추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술자리와 골프 접대와 관련된 강요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이 중지된 5명과 내사 중지된 드라마 감독 등 4명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하는 한편 기소 중지한 인물도 이름이 거론되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 언론사 대표 등 유력 인사 2명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모레까지 48시간 동안 집중적인 1차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밤샘 조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모레 오전 11시쯤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CBS 뉴스 최선욱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3조 원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총량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사전 녹화된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규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오늘 오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천 회장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5만 위엔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어서 자식에게 편법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는 등의 조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이택순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에서 이 전 청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질되거나 반품된 고추장 등을 섞어서 만든 불량 고추장을 항공사 기내식 등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 불량 고추장으로 만든 고추장을 국내 유명 항공사 기내식과 농협 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제조 책임자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17만 2,800여 킬로그램, 시가로 19억 7,800만 원어치의 불량 고추장을 만들어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쇠고기 볶음 고추장 170만 개는 항공기 기내식 등으로 납품됐고 생고추장과 고춧가루, 된장 등은 농협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릭 베송 감독의 초대형 환타지 어드벤처인 아더와 미니모이, 비밀 원정대 출정입니다. 그리고 여객기 안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물인 해피 플라이트입니다. 김윤지 아나운서입니다. 아더는 호기심 많은 말썽꾸러기 10살 소년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 집이 며칠 뒤면 은행에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실종된 할아버지가 꼬마 요정 미니모이 왕국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주술서를 발견합니다. 아더는 천일에 한 번 열리는 마법의 문을 지나 미니모이로 변신한 뒤 모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니모이에서의 보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미니모이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악당과 싸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용감무쌍한 아더는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본 여객기 한 대가 호놀룰루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곧 기장 승격을 앞두고 있는 부기장 스즈키는 이륙 전부터 초긴장 상태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장의 테스트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초보 승무원 에츠코도 마녀 팀장을 만나 혹독한 국제선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실수 연발에 기체 결함, 급기야는 도쿄로의 긴급 회항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부기장 스즈키와 초보 승무원 에츠코는 무사히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예멘 여객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14살 소녀 바이아 바카라 양이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바이아 양은 여객기가 추락한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3시간 동안 기체 잔해를 붙들고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진 짤막한 인터뷰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락한 여객기 탑승객 153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이아 양이 프랑스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짤막한 답변을 전했습니다.
assez le voyage. Ça va? 바이아 양은 프랑스 정부 전용기 편으로 파리에 도착해 아버지 및 친척과 상봉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세상을 뜬 마이클 잭슨의 공연 리허설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잭슨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촬영됐습니다. 동영상 속 잭슨은 야윈 모습이었으나 격렬한 안무를 거뜬히 소화해내며 사망 전 공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각의 증언을 무색해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관하는 신종플루 대책회의가 멕시코 휴양도시 칸쿤에서 개막됐습니다. 마거리찬 WHO 사무총장은 개막식에서 신종플루가 더 악화되면 국제적인 확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need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happens during the current winter season in the southern hemisphere. 한편 신종플루의 발원지라는 오명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된 멕시코는 신종플루 대책회의를 칸쿤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는 차별적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시작된 인도의 동성애 관련 법적 공방은 5년 만에 일대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상남북도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